검은 콩 이렇게 섭취하는 식습관 당장 버리지 않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영상만 알고 있어도 잘못된 식습관 고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누구나 알고 있는 대표 건강 식재료이지만 잘못 섭취하면 치매, 당뇨,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나면 검은 콩의 부작용과 효능을 완벽하게 정복 가능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은 콩은 여러 건강 효능으로 잘 알려진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주지는 않으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소화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풍부한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을 포함하고 있어 소화 과정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식이섬유 섭취가 적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검은 콩을 섭취할 경우 소화불편, 가스,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알레르기 반응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콩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검은 콩을 섭취하면 가려움,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과민성 쇼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검은 콩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옥살레이트 함량도 주의해야 합니다. 검은 콩에는 옥살레이트가 포함되어 있어 이는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특히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검은 콩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검은 콩에는 항영양소인 피틴산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피틴산은 철분,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과다 섭취 시 영양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 증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은 콩은 열량이 높고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많아 과도한 섭취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위해 검은 콩을 섭취할 때는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은 콩을 섭취할 때 유의할 점으로는 우선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에서 50g 정도의 검은 콩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과도한 섭취는 앞서 언급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콩류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처음에는 소량만 섭취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한 후 점차 섭취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을 생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은 가열하여 조리하면 항영양소인 피틴산이 줄어들고 소화가 더 쉬워집니다. 또한 콩을 물에 불려 조리하면 가스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므로 섭취 시 충분한 물을 함께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할 경우 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콩을 단독으로 과도하게 섭취하기보다는 다양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여 영양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은 콩은 매우 유익한 식재료이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질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검은 콩과 함께 섭취할 경우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재료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흰빵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빵이나 정제된 곡물 제품은 검은 콩과 함께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고탄수화물 식품으로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타닌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철분이 풍부한 식품인데 타닌이 철분 흡수를 저해하므로 검은 콩과 녹차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 결핍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혈이 있는 사람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 예를 들어 김치나 요구르트는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일부 발효식품은 소화기 계통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검은콩 역시 소화에 시간이 걸리는 식품입니다.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불량, 위장 자극, 복부 팽만감 등의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발효식품은 특정 경우에 소화기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어 체중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콩과 함께 섭취하기에 영양학적으로 맞지 않는 음식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검은콩은 매우 건강한 식재료이지만 다른 음식과의 조합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은콩을 더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이 조합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검은콩에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검은콩 껍질의 색소로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아주며 노화를 늦추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등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와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유익합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혈관 건강을 유지하며 동맥경화나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검은콩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 조절을 도와 심혈관 건강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소화기 건강에도 검은콩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기능을 개선하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며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소화기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대장암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콩에는 칼슘, 마그네슘, 인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을 지원합니다. 특히 폐경 후 골밀도가 감소할 위험이 있는 여성에게 유익한데 검은콩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하여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며 체중 관리 측면에서도 검은콩은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열량이 낮고 영양소가 풍부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또한 검은콩은 혈당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저혈당 지수를 가진 식품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여 제2형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은콩에는 항염 성분이 있어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비타민들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검은콩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식료품으로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기 좋은 선택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즐기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검은콩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세 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브로콜리입니다. 검은콩에는 철분이 풍부하지만 식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증가해 빈혈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검은콩을 브로콜리와 함께 볶음 요리로 활용하거나 검은콩과 브로콜리를 곁들인 샐러드로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검은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반면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여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아보카도는 또한 비타민 K와 엽산을 제공하여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며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검은콩과 아보카도를 곁들여 샐러드를 만들거나 검은콩을 넣은 아보카도 토스트로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퀴노아입니다. 퀴노아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의 질이 높아집니다. 퀴노아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한 완전 단백질이지만 라이신 함량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데 검은콩과 함께 섭취하면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하며 퀴노아는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에도 좋습니다. 검은 콩과 퀴노아를 함께 샐러드로 만들거나 퀴노아와 검은 콩을 활용한 스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3가지 식재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검은 콩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검은 콩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조합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영상에서는 건강한 검은 콩을 고르는 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맛있는 검은 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선한 검은 콩은 껍질이 짙고 선명한 검은색을 띠며 광택이 나야 합니다. 껍질이 칙칙하거나 색이 고르지 않다면 신선도가 떨어진 것이므로 껍질에 흠집이나 균열이 없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크기와 모양이 일정한 검은 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양이 고르지 않거나 크기가 불규칙한 콩은 품질이 낮을 수 있으며 지나치게 작거나 큰 콩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검은 콩을 손에 쥐고 향을 맡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선한 검은 콩은 특별한 냄새가 없거나 약간 고소한 향이 나야 합니다. 그러나 곰팡이 냄새나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오래된 콩이거나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검은 콩을 만져보았을 때 단단하고 매끈한 느낌이 들어야 하며 콩이 너무 건조하거나 딱딱하면 오래된 콩일 수 있고 부드럽거나 주름이 많다면 습기를 머금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검은 콩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습기가 많거나 온도가 높은 곳에 두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발화할 수 있으므로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밀폐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외부의 습기와 벌레로부터 콩을 보호하여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리나 플라스틱 밀폐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보관이 필요할 경우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 시 서늘한 온도에서 약 6개월 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냉동 보관 시에는 최대 1년까지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는 실온에서 천천히 해동하면 됩니다. 검은 콩은 곡물류이기 때문에 벌레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관 용기에 월계수 잎이나 말린 고추를 몇 개 넣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자연스럽게 벌레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검은 콩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신선한 검은 콩을 고르고 적절하게 보관하면 오랫동안 풍미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구매할 때와 보관할 때 이 팁들을 참고하여 검은 콩의 신선함을 유지해 보세요. 검은 콩은 건강에 유익한 식품으로 적절히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검은 콩을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검은 콩을 구입하실 때 제대로 고르시고 신선하고 맛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만일 좋은 검은 콩을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주소를 클릭해 주시길 바라며 검은 콩은 제대로만 섭취한다면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앞으로도 제대로 된 식습관을 알려드리는 100세 건강 습관이 될 테니 다음 영상도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